전 재산 노리고 날 독살하려던 가족들,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아버지 장례식에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대형그룹 한석주 회장의 장례식장.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3층, 특실 빈소였습니다. 하지만 빈소 안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흘렀죠. 드디어 끝났어. 전 재산이 우리 거야. 한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보호사까지 죽였으니 완벽해. 이제 아무도 모르지.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죠.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죽었어야 할 요양보호사 강지우였어요. 관 앞까지 천천히 걸어간 지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장례식에 늦어서 죄송해요. 한민준과 박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날 그 집에서 누가 먼저 죽어야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강지우 29살. 서울 변두리의 한 인력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리 있나요? 지우가 물었어요. 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넘기더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강남 대저택인데 급여는 좋아요. 150만 원. 근데 24시간 대기라. 괜찮아요. 지원할게요.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지우는 청담동의 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양옥, 넓은 정원.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진 42살이었죠. 들어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민준 45살. 대형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앉아요. 민준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지우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름이 강지우입니다. 나이는 29이에요. 민준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학력은 고졸이에요. 자격증만 땄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어요. 순간 민준과 수진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경력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급여 150만 원. 24시간 대기.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연세가 75이야.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해. 제대로 못하면 바로 해고야.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수진이 경고하듯 말했어요. 아버님께 잘못 있으면 바로 나가는 거야. 알았지?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회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석주 회장, 75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실 요양보호사 강지우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한참 쳐다봤어요. 당신, 누구요? 요양보호사예요. 오늘부터 모시겠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어요. 민준, 수진, 그리고 회장. 지우는 부엌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우를 보더니 말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우리랑 같이 안 먹어. 부엌에서 혼자 먹어. 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던 지우.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지우는 눈을 뜨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회장 방으로 향했죠. 회장은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갈아줘야 했습니다. 회장이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시 움직였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6시가 됐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차려야 했습니다. 7시 민준과 수진이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더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 서서 기다렸어요. 같이 먹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야, 물 좀 가져와. 수진이 명령했어요. 네. 지우는 물을 따라 갖다 드렸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먹을 수가 없네. 민준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이 거칠어져서 여기저기 베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계속 설거지했어요. 10시쯤 수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야, 청소 다 했어? 아직 2층 남았어요. 빨리 해. 그리고 빨래도 돌리고. 네. 지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수진이 또 불렀습니다. 야, 마트 가서 장 좀 봐와. 돈은요? 지우가 물었어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내. 넌 여기서 먹고 자잖아. 당연히 내가 내야지. 하지만 싫으면 나가든가.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장을 봐야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었어요.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급여야. 지우가 받아서 확인했어요. 1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50만 원 아니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잖아. 생활비 30만 원 뺀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싫으면 나가. 다른 요양보호사 구하면 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11시, 지우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루 18시간을 일했으니까요. 손에는 반창고가 7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아야 해. 아직.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화면에 빨간 버튼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버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반드시.
2주차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지우는 회장을 재우고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걸레질을 하던 중 서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재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나아지면 안 돼.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김 원장한테 말했어. 약을 조절하면 된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스피커폰 소리. 김태준 원장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원장님, 정말 가능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수면제를 서서히 늘리면 됩니다. 몸이 약한 노인이라 자연사처럼 보일 겁니다. 얼마나 걸려요? 민준이 물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서서히 늘리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지우는 문 앞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호흡을 최대한 죽였어요. 유 원장은 어떻게 해? 민준이 또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써놨어. 수진이 대답했어요. 도장도 찍었고, 아버님 치매시라 나중에 확인해도 문제 없어. 완벽하네. 민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 용량 조절해서 보낼게요. 고마워요, 원장님. 수진이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전 재산이 우리 거야. 조심해야 해. 아직 요양보호사가 있잖아. 수진이 말했어요. 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고졸의 경력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지우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핸드폰에 담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켜봐야 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지우는 복도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벽에 기대 섰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이렇게까지 자식이 아버지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냥 벽에 기댄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지우는 급히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걸레질을 했어요. 민준과 수진이 나왔습니다. 지우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지우는 계속 청소를 하는 척 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날 밤 지우는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선명하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회장 약을 챙기러 갔어요. 작은 쟁반에 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약 중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회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였습니다. 당신, 서연이를 닮았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회장을 봤어요. 내가 평생 찾던 사람.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약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그날 밤 회장이 지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11시쯤이었어요. 지우가 방에 들어가자 회장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과 아름다운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서연이야.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지우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내가 내 딸이구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으윽, 어지러워. 지우가 급히 부축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회장이 갑자기 지우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약을. 뭘 넣은 거야?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니에요. 넌 누구야? 왜 날 죽이려 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치매 증상이었어요. 지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달려 들어왔어요. 민준은 무표정하게 회장만 확인했습니다. 약은 드렸어? 감정 없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지우를 쏘아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아버님한테 뭐 한 거 아니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전 아무것도.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가 있어. 우리가 모실게.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우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내가 잘못 들어온 걸까?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침묵. 핸드폰을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태준 주치의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정기 검진 왔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반갑게 맞았어요. 원장님 오셨어요. 김태준은 회장 방으로 들어가 진료하는 척했습니다. 혈압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 듣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거였어요. 약 용량 조절했습니다. 김태준이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로 바꿔서 드리세요. 진료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듣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한 달 안에 끝나는 거 확실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용량이면 2주면 됩니다. 김태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검시 들어가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제가 자연사 진단서 쓸게요. 고령의 치매 환자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이미 녹음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놓고 있던 찻잔이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땡그랑.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수진이 부엌 쪽을 쳐다봤어요. 지우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어요. 조심해. 그릇 깨지면 내 급여에서 빼.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우는 깨진 찻잔 조각을 주우며 대답했어요. 김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2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수진이 배웅했어요. 김태준이 나간 후 수진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보호사. 뭔가 수상한데. 왜? 민준이 물었어요. 요즘 이상해. 너무 조용하고 뭔가 지켜보는 것 같아. 기분 탓 아니야? 아니야. 과거 좀 조사해봐. 혹시 모르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사람 시켜볼게. 그날 밤 지우는 방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2주 안에 아버지를. 지우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 사립탐정에게 전화했어요. 강지우라는 사람 과거 좀 조사해 주세요. 29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수진이 펼쳐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우,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5년 전 사직, 이후 이력 공백. 수지는 급히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장 와봐. 큰일 났어. 민준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민준이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 저 여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조사하러 들어온 거야. 분명히.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제거해야 해. 민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고로 위장하면 돼.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날 밤 10시. 지우는 회장 약을 챙기러 2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세게 밀었어요. 아! 지우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빠르게 굴러떨어졌어요. 쿵, 쿵, 쿵. 머리가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바닥에 쓰러진 지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위에서 박수진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간신히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안 돼. 아직.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마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도 성한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지우는 옷을 갈아입고 회장 방으로 갔어요.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지우를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계단 조심하지. 다음엔 큰일 나.
협박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회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몸이 떨렸어요. 다음엔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 생각하다가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니요. 위험해졌어요. 제 정체를 알아냈어요. 뭐? 당장 나와. 지금 당장? 아니요. 아직 안 돼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괜찮아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봤어요. 회장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날 밤 지우는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은 척해야 해. 며칠 후 지우는 회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이 정신이 맑은 순간이었어요. 11시쯤 회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 위험하구나. 내 딸이. 회장이 지우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은 척 할게요. 무슨 소리야? 너무 위험해. 그래야 저들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죽으면 저들은 안심할 거예요. 그때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회장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을 이런 위험한 일에 괜찮아요. 전 검사였잖아요.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둘은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오후 4시, 지우는 혼자 계단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계획적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을 웅크려 충격을 최소화했지만 아팠어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어머, 소리쳤어요.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양보호사가 떨어졌어. 수진이 외쳤어요. 민준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지우를 들것에 실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협조한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밖에서 민준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민준이 대답했어요. 머리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과 수진은 겉으로는 충격받은 척했습니다. 어떻게?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병원 복도 구석에서 둘이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방해물 없네.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장례식장으로 할까? 수진이 물었어요. 제일 싼 데로. 요양보호사 주제에 뭘 거창하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아버지 차례지. 수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우는 살아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지우는 기록과 증거를 묶었습니다. 모든 녹음 파일, 사진, 메모 다 정리해서 수사팀에 넘겼어요. 경찰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후 장례식. 그때 모든 걸 끝낼 거였어요. 이틀 후 지우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장례식장. 하지만 제일 작은 빈소였어요. 꽃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화 5송이가 전부였어요.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수진만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한 명도 안 오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당연하지. 친구도 가족도 없는 애였잖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화장하고 끝내자. 수진이 시계를 봤어요. 그나저나 아버지는?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오늘 약 2배로 늘렸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민준이 확인했습니다. 응. 우리도 곧 장례 준비해야지. 수진이 웃었어요. 둘이 낄낄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어요. 빈소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어요. 관 앞까지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두 사람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민준과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강지우였으니까요. 지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장례식에 늦어서 죄송해요. 으악.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령이야. 민준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웃었어요. 유령이 아니에요.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었어요. 빈소를 에워쌌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지우,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약을 서서히 늘리면 자연사처럼. 유 원장은 내가 써놨어.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어.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빈소에 올려 퍼졌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목소리, 김태준의 목소리까지.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유 원장 위조. 모두 녹음돼 있어요. 그리고 지우는 서류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석주 회장의 친딸 강지우입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이럴 수가.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모든 재산은 제가 상속받습니다. 당신들은 오늘부터 살인 미수범입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민준 씨, 박수진 씨,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두 사람 손목에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고랑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민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지우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우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아버지를 죽이려 한 죄 법정에서 받으세요. 두 사람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동시에 김태준도 병원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약물 검사 결과, 위조된 유언장. 3개월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민준, 박수진, 김태준. 3명 모두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 후, 봄날 오후였습니다. 청담동 저택 정원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한석주 회장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옆에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팔을 살짝 잡아주며 함께 걸었어요. 지우야.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고마워. 날 지켜줘서. 지우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지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며칠 후 서울 시내 한 건물 앞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테이프를 끊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밤을 다른 분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차에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지우야, 회사는? 회장이 물었어요. 이사회에만 참여할게요.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요. 그게 좋겠구나. 차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거리를 걸으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고 욕먹고 맞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지우와 회장은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두 사람만의 자리가 차려져 있었어요.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 지우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